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전통 풍습인 두레를 학급 운영에 응용을 해서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고 계신 선생님인데요. 전주 서곡중학교 황종락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면 안 돼. 발을 살살살 굴려야지. 어깨 풀리면 안 되고. 왜 지금 공놀이에서 꼴찌한 것 같아요? 협동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은 막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요. 공을 빨리 차고 어떤 애들은 또 빨리 못 따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도 빠지고 어깨 동무도 풀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공을 조금씩 움직여서 협동해서 갔다 와야 돼. 공을 잘 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는 그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낀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출근하기가 바쁘게 교실부터 들르는 황종락 선생님. 두레별 낱말 퀴즈 대회가 있는 오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미리 일러두느라 아침부터 분주하다. 학생들을 챙긴 후 이제 그가 할 일은 학급 운영 홈페이지에 저장된 낱말 퀴즈 자료를 뽑는 일. 교직 생활 20년이 넘은 선생님이지만 학급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늘 학생들이 잘 따라줄지 걱정이다. 선생님 지금 뽑은 문서들이 어디 쓰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학급 그 낱말 퀴즈 행사하려고 지금 자료 뽑아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모둠 일기에 각 그 모둠별로 노트에다가 붙여주고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낱말 퀴즈를 이제 풀고 서로 나누어서 이제 채점하고 이제 우수 두레한테 이제 상품도 주고 하는 학급 행사의 일환이죠. 신나는 학급 운영을 위해 황종락 선생님이 선택한 두레 활동. 대부분의 학급 행사는 이 두레를 중심으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1년 동안 쓸 두레 이름을 정하고 두레장을 먼저 뽑는다. 그리고 학급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1년 동안 그 일을 학생들 스스로 책임지게 된다. 자, 두레장 나오세요. 각 두레장. 무지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법. 황종락 선생님은 다양한 학급 행사로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오늘의 낱말 퀴즈 대회는 학생들의 시사상식을 높여주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다. 자, 지금부터 시작. 세로가 뭐냐? 학과노래 어디? 학생들은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협동 정신을 배우게 된다. 나 이거 알아. 뭐야? 내 몰라. 야, 버팅 아닌가? 버팅 아닐걸? 학생들 스스로 의견을 모으고 결정을 하는 동안 내가 아닌 우리를 느끼게 되는 것. 황종락 선생님이 말하는 두레의 목적이다. 그 학과 공부만 너무 하니까 시사성 있는 문제에 너무 약해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용천 그 학과 사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신문이나 뉴스에 접하지는 않으니까 뭐 우리 동부가 지금 엄청난 피해 사건이 났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두레원들과 함께 푼 문제를 맞춰보는 학생들. 자, 설정 끝난 두레 가져오세요. 여기다가 맞은 개수 맞은 개수를 써주세요. 뭐 여러 가지 시사 상식 같은 것도 알 수 있게 돼서 좋고요. 우승해서 그런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꼴등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협동심이 부족해가지고 꼴등했어요. 어떻게 협동심이 부족했어요? 애들이 다 참여를 안 하고 놀고 그래가지고 37명의 학생들에게 주어진 37가지의 일. 낱말 퀴즈 우승팀에게 줄 상장도 두레번의 몫이다. 학생들 모두 자기가 맡은 일에서는 주인이 된다. 어느 둘에 속해 있어요? 검정고무신 들어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해요? 도서 관리하는. 맡고 있는 게 뭐죠? 두레벨 운동 경기 진행하는 거예요. 두레벨끼리 팀 짠 다음에요. 애들 의견 모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사진 기자, 뭐 학교에 행사 있거나 뭐 그럴 때 찍어갖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죠. 1년 동안 같은 배를 탄 사람들. 같이 생활하면서 겪는 소중한 기억들을 담는 것도 두레번의 몫이다. 학생들의 추억도 소중하게 챙겨주려는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가 있다. 성장 정도 이렇게 찍어놔. 그래가지고 잘된 놈 그 성장 1년 동안 쓴 글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학생들에게 앨범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한다. 어느 날 이제 30대, 40대가 됐을 때, 상당히가 들었을 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만들어진 학급 앨범은 연말에 몇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자리가 없어지면 이제 먼 훗날 어린이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그 CD만 가지고 있으면 아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생활이 이랬었구나. 그 안에는 이제 앨범이어서 아이들한테 참 좋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이것은 제가 담임 맡을 때마다 둘의 교실 2학년 8반에는 소외받는 학생이 없다. 진정한 배움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 학생들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몸으로 느끼게 된다.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 대한학급연구의 선생님들이다. 정규 교육 과정과는 다른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모임. 어떠한 학생들도 학교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기 모인 선생님들의 임무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과 봉사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양철 씨. 네, 저는 1년 작년에 이제 막 익숙해지고 아이들도 사실은 우리 교육이 잘하고 우수하고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계속 투자가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학교에서 부적응 아이들이 이탈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거의 해악을 끼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잡아줘가지고 바르게 교육시켜서 나가면 국가적으로 볼 때 엄청난 국가적으로 이익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학생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선생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황종락 선생님은 믿는다. 학생들 일기에 대한 답글을 매일매일 다세요? 네, 매일 해줘요. 몇 명 거에 대한 답글이 돼요? 지금 아이들이 두레별로 두레 노트가 한 권씩 있으니까 아이들이 6명이니까 매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쓰게 되죠. 저는 6권을 받아다가 아이들이 쓴 글에 대한 이제 내 생각, 또 이제 아이들이 느끼는 고민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보통 어떤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주로 보면 시험 기간 때는 성적에 대한 고민, 공부에 대한 고민, 그렇지 않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내에서 담임으로서 그때 일어난 상황들을 전부 아이들 불러서 상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애들의 생각을 그때그때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작지만 만만치 않은 일. 학생들과 일기를 주고받으며 학생들 스스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해주는 것. 황종락 선생님은 먼저 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진심이 아니잖아요. 예비 교사들과의 만남이 있는 날이다. 교사로서의 부푼 꿈을 아는 후배들에게 선배 교사로서 수업 방법과 학교 현장의 살아있는 얘기들을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다.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답변을 다시 한번 엄마하고 인터넷 그 도래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참여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성적에 있어서 성적이 많이 향상됐다든지 그런 점이 있습니까? 이제 OX 퀴즈를 통해서 두뇌별로 과목을 주는 거예요. 아까 개별적으로 문제를 낸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문제를 낼 때 어떤 문제를 주냐면 가위바위보 두뇌는 국어 문제, 최강 두뇌는 사회 문제, 이렇게 두뇌별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내려면 공부 안 하고 문제 못 내잖아요. 그 문제 내는 동안은 그 과목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책을 보게 하고 아직 학교 운영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행정적인 업무만 보고 멀찌감치 지켜봤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다,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 좀 방향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방과 후 어디론가 향하는 황종락 선생님과 학생들. 학부모가 운영하는 분식점에 반 아이들과 함께 찾았다. 선생님과 학부모, 편하게 만나는 게 어려운 현실.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선생님이 직접 학부모를 찾아 나선 것이다. 처음엔 갑자기 찾아온 선생님 때문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어머니도 처음만큼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 컴퓨터 바꿔달라고 할 때 안 바꿔줄 때 그럴 때. 컴퓨터 바꿔달라고 안 바꿔줄 때? 지금 그것도 지금 계속 불만이 지금 바꿔냐 안 바꿔냐? 바꿔줬어? 그럼 지금은 불만? 없어. 지금은 없냐? 어머니. 네. 이제 바쁘셔도 잠깐 이제 얘기 좀 하게요.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 좀 하고. 어린 시절 누구보다 힘들게 자란 선생님은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애정이 간다. 그래서 자신이 좀 더 노력하더라도 이 학생들 모두 보듬어가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시험 점수 나오는 거 봐서 아직 안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지금 채점 중이에요. 그래, 아직 다는 안 나왔죠? 못 봤죠? 물론 이제 그 점수를 보고 제가 인터넷을 끊어버린다고 했거든.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메일 이제 공부해갖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입에서 공부를 못 하겠네.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점수 나오는 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안 보면 내용을 평소 할 수 없었던 얘기들.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어머니는 그저 고맙기만 하다. 10시 반 정도. 그 전까지는 이제 완전히 그냥 알아서 이거 보면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같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황종락 선생님. 그런 노력이 학부모에도 그대로 전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당황했죠. 왜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일제 들려갖고 말지대에서 뭔 줄 알고 순간적으로 막 깜짝 놀랐죠. 근데 놀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와서 앉아보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끼고 자기 한번 가르쳐본다. 끼고 한다는 게 우리 집 아저씨 그러더라고. 진짜 선생님 잘 만났다. 요즘에 그런 선생님 안 계시더라고. 귀찮아서도 안 할 거라고. 근데 왜 끼고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르치면 될 것 같으대. 말도 듣고 착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끼고 한번 해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비로소 하루 일과를 마친 황종락 선생님. 교사로서 선생님이 바라는 건 그저 소박하기만 하다. 이제 1년 동안 이제 일성이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1년 후에는 이제 일성이가 많은 행동의 변화가 오겠죠. 그것이 어떤 교사의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황종락 선생님. 뜻이 같은 교사들과 함께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어느 학생도 학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또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서 생각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에서 큰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사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힘쓰고 있는 신일고등학교 김효원 교사를 소개해드리고요. 또 제주도에서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힘쓰고 있는 한림고등학교 현철정 교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